자, 이 뇌도 사실은 하루 종일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요즘 뭐 수험생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저녁에 학원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내가 행복하고 좋은 시간은 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이 도파민 폭식을 하는 거죠. 자, 정인의박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최근에 인터넷에서 DSPD라고 하는 좀 굉장히 생소한, 그래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잠을 늦게 자게 되고 아침에 자꾸만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꾸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게 늦게 자기가 너무너무나 쉬운 거죠. 왜냐하면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조금 보고 있다 보면은 금방 1시,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또 이제 몇 번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안 되면은 이제 잠이 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점점 늦춰지면서 이 지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생기게 되는, 이거를 이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려면, 왜 사람의 이제 몸에도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이오리듬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이제 네이처 리뷰에 이제 나왔던 그림인데요. 자, 사람의 뇌에 이렇게 이제 바이오리듬을 담당하는 중앙시계 같은 곳이 있어요. 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시계는 그 런던에 있는 천문대에 있는 시계를 이제 중심으로 시계가 맞춰지는 것처럼, 사람 몸 안에 있는 모든 바이오리듬은 이 뇌 안에 있는, 여기가 이제 SCN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스프라키아즈마틱 누클레우스, 그래서 뇌 안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이제 핵이 있어요. 이 핵에 있는 세포들은 되게 신기하게 이걸 띄워가지고 어디 뭐 실험실 뭐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 자기가 일정 시간을 간격을 이제 갖고선 얘가 활동을 해요. 이렇게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그래서 SCN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신경을 연구하는,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중앙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시계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하루를 한 25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1일을 우리는 24시간 환경에 살고 있는데 한 25시간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시계를 그냥 놔두면은 계속 시간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간이 뒤로 넘어가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이거를 다시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을 다시 맞춰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제공자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 제공자. 그래서 인간이 바이오리듬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것. 이거를 이제 독어로는 이제 자이트게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이트게버가 굉장히 좀 유명하게 이런 쪽에서는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이제 타임기버라는 걸 이야기해요. 시간을 제공해주는. 자, 그러면은 그 시간 제공자에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게 다 시간 제공자예요. 이쪽에 있는 게. 시간 제공자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빛이거든요. 빛. 그래서 밤에는 깜깜해지고 낮에는 밝아지고, 이 빛이 뇌에 잘 들어와서 우리 뇌 안에 있는 그 천문대 그 시계, 정확한 시계 역할을 하는 이 애한테
이 부분에다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 요즘 이게 이제 문제가 점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밤에도 너무 밝은 거죠. 게다가 저희가 밤에 침대로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나요? 스마트폰을 끼고 들어가죠. 이 스마트폰의 이 밝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빛의 어떤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저녁 때쯤 되면은 빛이 좀 덜 들어오면서 아, 이제는 시간이 이 정도 됐구나. 이거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뇌는 지금이 몇 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한 25시간 정도를 원래 시간으로 알고 뒤로 자꾸만 미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12시가 넘어도 1시, 2시가 돼도 결국 잠이 안 오는 상태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있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이 요즘 현대인들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뇌가 자꾸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이 사이클을 제대로 알고 이거를 시간 제공자로 받아서 뇌에 정확한 시간을 맞출 텐데 그게 자꾸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시간 제공자 역할을 해줬던 것들이 몽땅 다 시간 제공자 역할을 해주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죠? 네. 자, 이랬기 때문에 뇌가 정확한 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그 사이클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의 전체적인 사이클 위상이 뒤로 자꾸만 밀리게 되는 거죠. 뒤로 자꾸만 밀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왜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저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으면 저녁 때쯤 되면은 너무 배가 고프면서 잠이 잘 안 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 뇌도 사실은 하루 종일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요즘 뭐 수험생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저녁에 학원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내가 행복하고 좋은 시간은 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이 도파민 폭식을 하는 거죠. 그때 게임이 시작이 되고 그때 스마트폰을 못 놓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는 흥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낮 동안 굶주렸던 도파민을 폭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뒤로 미뤄지고 그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만들고 이런 생활이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것도 이제 이런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면 위상이 자꾸만 뒤로 밀리는 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모든 뇌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서 도파민이 저녁 때 부족해서 폭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자꾸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타임기버를 이제 원래대로 정상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 때쯤 되면은 집에 있는 불도 왜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왜 누리끼리 한 불 켜놓고 지내잖아요. 그렇게 집안의 불도 좀 조도 이런 걸 좀 낮추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도 조금 낮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맞추시는 거. 또 항상 밥 먹는 시간 일정하게, 또 운동하는 시간 일정하게 이렇게 가져가셔서 자꾸만 뇌가 정확한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하셔야 이 위상이 뒤로 밀리는 일 없이 한 11시, 10시, 11시쯤 되면은 하품이 나면서 서서히 그냥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되는 이런 관리가 잘 된 수면 리듬 사이클을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요즘 유튜브,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뇌과학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